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3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 6, 비과세 양도소득 7, 농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8,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그 양도소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두 번째는 농지와 관련입니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 물론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인 주택과 일시적인 2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7.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아까 말했죠. 요 부분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자, 그럼 뭔 얘기냐면, 농지를 A라는 농지하고 B라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겁니다. 분할하거나 합병. 이 경우에 A라는 토지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리고 B라는 토지의 가액이 이거보다 좀 적어서 예를 들어서 75만원이라고 하면 요 차에 요 부분이 25만원이죠. 요 차에 요 부분이 큰 편의 4분의 1. 자, 100만원의 4분의 1이면 25만원이죠. 이거 큰 편의 4분의 1보다도 이하니까 같거나 작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 경우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두 번째는 역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토지. 자, 세 번째의 경우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이거는 경작상 필요한 거예요. 경작상.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농지니까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네 번째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분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즉, 농촌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이 경우 큰 쪽과 작은 쪽 차액이 큰 쪽 금액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대상에서 농지의 경우, 두 번째 경우입니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즉 양도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즉 양도세를 과세하는 경우. 어떤 게 과세하냐? 농지인데 제외되는 농지. 첫 번째,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그렇죠. 시에 있는 농지인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과세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거예요. 농지가 아닌 농지 외의 토지예요.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역시 제외돼서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 1주택에서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 고가주택은 뭐냐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얼마? 9억 원이에요. 9억 원 초과. 자,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9억 원까지는 괜찮은데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 돼서 이 경우에는 해당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서 먼저 1세대가 의미를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1주택의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기간 2년.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1세대부터 보겠습니다. 1세대. 자, 1세대의 의의를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가족 단위.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거주자하고 배우자가. 그리고 그 거주자와 배우자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1세대에 요건이 있어요. 요건. 자, 요건의 원칙은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1세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겠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첫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이를 1세대로 본다. 그냥 거주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자, 이 거주자의 연령이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인 경우. 30세 이상인데 결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그렇죠. 배우자가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혼자 될 수 있고, 또는 이혼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도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미성년자가 결혼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요건, 원칙, 거주자 플러스 배우자고 예로서 세 가지 경우를 봤습니다. 다음 이제 1주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 자, 1주택. 첫째, 의. 자, 1주택의 의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거는 양도일 현재예요. 양도일 현재 국내의 1주택. 자, 주택의 개념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 자, 두 번째는 주택에 딸린 토지, 부수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법률 용어를 한글로 바꿔요. 그래서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표현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자, 이 주택에 딸린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 주택 부수 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초과시 5배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이 딸린 부수 토지가 있는데, 이 부수 토지가 주택의 정착된 건물의 전체 요 면적의 5배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5번째 넘어가는 경우는 아무리 주택의 부수 토지, 딸린 토지라 하더라도 그건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에서는. 자, 세 번째, 분할 양도시. 세 번째,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을 이제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둘로 나눴어. 그럼 구분주택이 됐으니까 2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먼저 양도한 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한 대로 이걸 반을 나눠서 첫 번째 걸 양도를 하면 두 개를 갖고 있는 거다. 2주택자니까 이때는 첫 번째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하는 것이고, 주택이 있고 부수 토지가 있는데 부수 토지만 잘라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분필을 해갖고 토지만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양도한 것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겸용주택이에요. 겸용주택은 주택이 있고 주택이 아닌 주택 이외의 면적이 있는 겁니다. 건물에. 그래서 주택 면적이 있고 주택이 아닌 주택 이외의 면적이 있다면 이거 면적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넓어 크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건 전부 뭐로 본다?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이 봤는데 주택 이외의 면적이 같거나 커. 자, 이렇게 되면은 주택만, 요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서 주택의 연 면적이 건물의 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계산한 주택에 딸린 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초과시는 역시 5배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양도소득세법상 이제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 자,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처분을 하는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각각 양도한 경우, 자, 이럴 때는 가구별로 각각 양도했어요. 각각 양도. 자, 그렇게 되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다가구주택을 각각 양도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만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 자, 이제 하나의 매매 단위.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을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를 했어요.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 이 전체, 즉 다가구주택 전체를 뭐로 본다? 그냥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때는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자, 이렇게 1세대 1주택을 갖고 이 뒷부분은 다음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3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 6, 비과세 양도소득, 7,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8,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